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임입니다. 임용고시 공부법 관련으로 영상을 찍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월에 개학을 해서 이래저래 바쁜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제가 모든 과목별로 공부법 차근차근 올린다고 했잖아요. 저랑 같이 도감 완성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또 말한 거는 지키는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과목이냐면 수학, 과학, 그리고 음악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저와 바로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영어랑 미술 공부법 설명할 때 포켓몬 도감 이야기하면서 포켓몬을 비유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 컨셉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학 공부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포켓몬으로 비유하자면 메타몬 같은 친구예요. 왜 메타몬 같은 친구냐면 어떨 때는 완전 암기형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이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응용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수능형 문제라고 불리는 게 나오기도 해요. 수학이라는 과목 아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모습을 바꾸면서 메타몽처럼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메타몽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이랑 영어 공부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 순서대로 공부법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은 공부법이 딱히 없죠. 그냥 제가 어디까지 외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역량은 달달 외웠습니다. 둘째, 내차표는 핵심 개념, 내용 요소를 큰 빈칸으로 외웠어요. 좁은 빈칸이 적게 외운 거고 큰 빈칸이 많이 외운 거라고 했죠. 세 번째, 성취 기준은 큰 빈칸으로 외웠고요. 네 번째, 성취 기준 밑에 교약방도 큰 빈칸으로 외웠어요. 다섯 번째, 뒷교 부분은 좁은 빈칸으로만 외웠습니다. 저 때랑 교육과정이 바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이론 공부법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기본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기조가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뭐냐면 누적이랑 백지복습을 하는 거예요. 누적 백지복습이 저한테는 암기를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수학 역시도 영어, 미술 그리고 다른 과목이랑 마찬가지로 누적하고 백지복습해서 외워주었습니다. 두 번째 공부법은요, 관계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 임용고시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청킹의 민족이 되잖아요. 저도 청킹의 민족 출신으로서 관계적 이해를 돕는 공부법을 청킹으로 만들어 왔어요. 분만 질문이라고 만들어 왔는데요. 어떤 뜻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분은요, 예시를 분류하는 거예요. 발화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기하사고 수준의 몇 단계에 해당하지? 어떤 활동을 보고 이 활동은 이 모형의 어떤 단계에 해당되지? 라고 예시를 보고 분류할 수 있다면 관계적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은 예시를 만드는 거예요. 기하사고 수준에서 2단계인 학생은 어떻게 발화를 할까? 이 모형에서 이 단계의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까?처럼 예시를 만드는 수준이 된다면 이것 또한 관계적 이해를 돕는 공부법이 되겠죠? 세 번째, 질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학생이 기하사고 수준에서 이거에 해당하지? 관계적 이해 장점은 무엇이 있었지? 라고 텍스트 적힌 걸 보고 혹은 어떤 걸 보고 질문을 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셀프로 질문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관계적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은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많이 풀 때 특히 수능형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수학 문제 풀 때는 오래 걸리더라도 답지를 보지 않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막 돌아가서 풀더라도 내 스스로 정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고의 길을 뚫는다 생각하고 잡지 보지 마시고 인강 선생님이 해주는 설명 듣지 않고 멈춰놓고 최대한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수학은 수능형이나 응용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 때부터 관계적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계적 이해 하는 방법 제가 성경 알려드렸죠? 분만 질문 예시 분류하고 만들고 질문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관계적 이해를 촉진하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수학 강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형도 그리기입니다. 영어에서도 말씀드렸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들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형도를 그리면서 정리해가면서 외우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이 뭔가 키워드는 기억나는데 뭐에 해당하는 거였더라?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모형, 모델 뭐 이런 거 따로 나오는 부분도 있죠. 또 수세기, 덧셈, 뺄셈 이런 비슷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딱딱 분류해서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자 수형도를 그리면서 공부하고 많이 외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의를 외우는 거예요. 아마 인강 선생님께서 도형, 특히 도형 부분에서는 정의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셔서 도형 부분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진 않았고요. 키워드가 될 만한 걸 동그라미 쳐서 그 키워드를 확실히 넣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특히 도형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외웠어요. 약수가 뭐야? 하면 키워드 넣어서 설명할 수 있게. 비율이 뭐야? 하면 또 키워드 넣어서 설명할 수 있게 도형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를 확실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확실하게 외운다. 정의를 확실하게 외운다고 해서 이게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달 외운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키워드 동그라미 쳐서 그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 설명하는 연습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채점이 기준이 될 키워드만 넣어서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외우면 오히려 그 의미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맹목적으로만 외우니까. 그래서 응용력 같은 게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키워드를 넣어서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정의는 키워드만 넣어서 외웠다면 이제 관계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론은 교과서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대생 때도 맨날 배우죠. 교과서는 정답이 아니야. 하나의 자료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 바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교과서 장면을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료일 뿐이니까. 다만 교과서 장면을 보고 여기선 이런 모양이 적용됐네. 혹은 이런 지도 방법이 사용됐네.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외우는 것보다 원론적이고 어려운 거긴 해요. 분만 질문뿐만 아니라 강론은 기본 이론 끝나고 듣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강론 내용에서 기본 이론 내용들과 연결 짓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형, 수준, 학자 같이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강론 속에서 여기저기 발견하고 연결 지으면서 한번 관계적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공부법을 말해야 한다는 게 괜히 죄송하고 그래요. 우리 조금만 힘내봅시다. 수학도 그래도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 하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거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처음 배울 때가 제일 힘들다 생각하고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자, 수학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요. 수학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몽처럼 얼마든지 모습을 바꾸면서 응용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울 것은요. 키워드 넣어서 확실하게 외우고, 외우지 않을 것은 관계적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내가 달달 외우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관계적 이해와 많은 문제풀이, 우리 답지 안 보기로 했죠. 그럼 문제풀이로 쌓은 응용력과 사고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멘탈봉처럼 변형돼서 짜잔 하고 나와도 여러분이 임용했을 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다음으로 우리가 모아볼 과목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잠만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진짜 묵직하고 우리한테 주는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포켓몬 중에 제일 묵직해 보이는 친구로 골라서 비유드립니다. 자, 바로 교육과정 공부법부터 암기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역량 달달 봤고요. 기능 달달 외웠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봤어요. 과학에서 유일하게 그나마라고 말할 뻔했어요. 유일해요. 유일하게 힘을 뺀 부분이 교육과정이죠. 이어서 기본 이론 공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누적 그리고 백지 복습이에요. 이거는 이 선생님 과목별로 공부법을 찍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거죠. 특히 과학은요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 이론도 되게 분량이 많다고 느껴져서 휘발되지 않도록 더더욱 누적 복습하고 백지 복습해줬어요. 두 번째 공부법은요 바로 관계적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만든 말이긴 한데 어쨌든 수학에서 관계적 이해가 나오잖아요. 수학은 뭔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면 과학 기본이론은 관계적으로 이해는 하되 그래도 암기에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학 기본이론 같은 경우는 무슨 학자의 의견이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형이 엄청 많이 나오죠. 모형. 그리고 어떤 개념어들을 계속 설명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 타이틀 그리고 정확하게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넣은 의미 이런 거를 암기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념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각각의 개념어들을 구분지어서 잘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넣되 적힌 그대로를 그냥 맹목적으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변형되어 나와도 응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녀석이죠. 과학 강론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지엽적인 거에 몰두하지 마시고 꽂히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 진짜 뭐 하나 꽂히면 파고드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돌림힘인가 그거 할 때 끝까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이버 익스퍼트에 5,000원 주고 질문도 올리고 그랬다니까요. 물리학 박사님한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학문하는 거 아니고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탐구하는 자세 너무 멋지지만 사실 임용고시 합격하냐 아니냐 당락을 좌우하는 데는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지적 탐구심이 있어가지고 막 몰두하고 파고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딱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자각을 하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 지금 시합에 나올 만한 부분에
공부하고 있는 건가? 시험에 정답으로 적으라고 나올 만한 부분에 내가 지금 꽂힌 건가?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시고, 떨어져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을 때 아니 난 지금 지엽적인 거 공부하고 있어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딱 멈추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부법은요, 포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예요. 어쨌든 과학 강론도 관계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분만 질문 말씀드린 거를 과학 강론 공부할 때도 썼어요. 실생활 예시를 보고 우리가 배웠던 과학 강론 내용들 중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문과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소양이 막 엄청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 이게 뭔지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너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그거 있죠. 내 이해 수준에서 플러스 1만큼.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하고 가능한 만큼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거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하는 게, 물론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는데 너무 치명적으로 내 공부 패턴이나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어쨌든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과학 지식과 개념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실생활을 보고 과학 지식과 개념을 연결하고 혹은 실험을 보고 과학 지식과 개념을 연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예시를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 만들기. 전 만들기는 더 안 되더라고요. 분류하기도 안 되는데 보의 법칙? 보의 법칙에 예시로 이런 게 있겠군 하고 딱 실생활 사례나 이런 게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물론 가능한 분들은 너무 좋죠. 가능한 만큼 하면 돼요. 네. 세 번째, 질문하기. 질문하기는 아마 저처럼 과학적 소양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배운 선에서 실험이다. 그러면 준비물? 이 준비물이 왜 필요하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과학의 원리가 뭐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과학 원리가 뭐지? 변인이 뭐지? 이 정도는 계속 질문하면서 그냥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면서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은 문제 푸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과학적 소양을 채우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습 문제집에 있는 거랑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답을 보지 않고 문제를 최대한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요, 우리가 가진 이 과학 지식 내에서의 응용력과 적용력을 최대한으로 끌려서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학도 총평을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보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저는 과학 공부하다가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욱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욱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막 욱하더라고요. 그럴 때 스스로 말해줬어요. 네가 참아. 여러분도 젠틀한 우리가 참아요. 참고 조금 어른인 우리가 참자고요. 이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만 하잖아요. 완주만 해도 지금 순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모른다는 거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가능한 만큼 현재 상태에서 플러스 1만큼씩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화이팅!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과목은요,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을 포켓몬에 비유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상해 씨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상해 씨 혹시 진화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얘가 진화하면서 그 초반에 귀여웠던 모습을 아예 다 잃어버리거든요. 저는 음악이 딱 그렇다 생각해요. 교육과정이랑 기본 이럴 때 귀여운 맛이 강론에서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진화를 해가지고. 강론이 완전 안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해 씨라고 비유를 해봤어요. 네, 교육과정 암기 범위에 대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교육과정 착한 맛이죠? 자, 역량은 달달 외웠고요. 내체표도 달달 외웠어요. 성취 기준은 큰 빈칸으로 외우고 나머지는 작은 빈칸으로 외우되 음악 요소 뒤에 표 있잖아요. 그건 또 달달 외워줬습니다. 저 때랑 교육과정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적용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어서 기본 이론인데요. 기본 이론은 우리 음악 교육과정보다도 달콤하죠. 착한 맛도 아니고 그냥 이유식 맛이라 생각해요. 이유식 맛. 누적 복습이랑 백지 복습하면서 어느 정도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암기할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서 아주 고마운 친구죠. 그런데 이 고마웠던 모습 어디 간 거니? 강론에서. 자, 강론은요, 마라맛이에요. 마라맛. 갑자기 이유식 맛, 착한 맛에서 마라맛까지 왔어요. 자, 이 마라맛 강론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국악에서 토리 찾는 거, 샷 붙이는 방법, 조 이동하는 방법, 이런 거는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구장 선생님 말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원리를 이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로 확인해 보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설명드릴 때는 그치 하고 다 이해를 했는데 계속 그 조 이동하는 문제를 여러 번 틀리는 거예요. 한 번 틀렸을 때는 맞아 이거 놓쳤었지 내 실수하고 넘어갔는데 여러 번 틀리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잖아요. 오기가 생겨서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실수를 정리했어요. 저는 실제로 그 실수 노트 같은 것도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자주 하는 실수가 있으면 거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수를 왜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그냥 적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 체화를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다른 연습 문제집 혹은 임용고시 볼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문제를 읽었더니 또 조이동하는 문제네? 하면 내가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문제 위에다 냅다 쓰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절대 두 번 다시 안 틀릴 수 있을 정도로 실수를 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원리 이해를 먼저 해보시고 문제로 확인하시고, 문제를 확인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해했으나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실수를 대비하는 방법을 완전 체화할 정도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강론에 여러 제제곡들이 나오잖아요. 제제곡의 특징은 이제 최대한 넓게 보고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 외운다기보다는 얇게 한 바퀴를 돌리고 그다음 두 바퀴 돌렸을 땐 조금 더 깊게 보일 때까지 보고 하면서 좀 최대한 넓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음악에서 청킹을 엄청 만들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세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백악보는 안 외웠어요. 백악보를 외워지지도 않을 것 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외운다고 해서 제가 임용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고 적을 자신도 없었고, 또 임용고시가 암만 맹목적 암기라지만 이 정도로 맹목적 암기로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나오면 내가 1점 준다 이런 마음으로 백악보를 안 외우고 그 시간에 다른 데에 더 힘을 써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 외웠다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요. 음악도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음악은 진짜 배점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진화해가지고 강론이 은근 진짜 까다로운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야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로 확인하면서 실수 대비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가시고요. 암기는 제가 백악보는 안 해왔지만 제제곡의 다른 특징들은 넓게 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외우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학, 과학, 음악, 공부법 모아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번 동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와! 이제 3월이잖아요. 봄이 돼서 기분이 싱숭생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개강이나 계약직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바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은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반 이상이나 온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힘들고 지칠 시기지만 우리 같이 힘내가지고 꼭 완주해봅시다. 알았죠? 제가 늘 응원할게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 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그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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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